해리포터와 불의 잔 앤드 나무위키. 해리포터와 불의 잔 목차. 배경시간 1994년 1995년. HP-MAIM- 타이틀. 이번 시작은 프리빗과 4번지가 아니다. 리들 하우스의 정원사 프랭크 브라이스는 리들 하우스 창문에서 불빛이 나는 것을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간다. 그 방문 앞에서 프랭크는 방 안의 주인과 하인이 하는 말을 엿듣는다. 프랭크가 그 말을 엿듣는 광경을 본 네기니가 주인에게 일러 바쳐서 주인은 프랭크를 초록 섬광으로 죽인다. 한편 프리빗과 4번지. 이땐 해리뿐만 아니라 더들리도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버넌과 피투니아는 더들리가 학교에서 받은 형편없는 성적과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제보는 어떻게든 감싸며 외면했지만 보건교사가 조심스럽게 쓴 더들리의 초고도비만 소견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더들리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는 진단을 받아 학교 보건교사가 정해준 식단대로 온갖 불만과 함께 자몽 14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아들한테 죽고 못 사는 이모부 내외는 그 고통을 함께하겠다면서 삼시세끼를 더들리와 같은 식단을 챙긴다. 곧 해리의 생일인데 버넌 이모부는 생일 파티는 고사하고 더들리의 고생을 나누기 위해 우리도 자몽으로 식사하니 너도 검소하게 챙기라는 소리만 한다. 그러나 해리는 헤드위그를 보내 이대로 가다가는 여름 내내 당근만 먹고 살게 생겼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헤르미온느는 무가당 과자, 해그리드는 초대형 록 케이크, 위즐리 부인은 케이크와 고기 파이를 만들어 에롤을 통해 보내주었고 그 외에 해리의 생일 케이크도 별도로 보내주었다. 그 와중에 론이 해리에게 아버지가 퀴디치 월드컵 결승전 티켓을 구했으니 일요일 5시에 데리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해리는 시리우스의 이름까지 언급해 버넌 이모부를 겁줘서 퀴디치에 간다는 허락을 받아내고야 만다. 약간의 소동이 벌어진 후 해리는 벽난로를 통해 더즐리 가에 온 위즐리 가족의 도움으로 버로로 간다. 그렇게 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고 버로에 도착한 직후 처음으로 론의 큰 형과 작은 형을 만나게 된다. 며칠 후 빌, 찰리, 퍼시는 순간 이동으로 먼저 출발하고 해리, 헤르미온느, 그리고 나머지 위즐리 가족은 에이머스 디고리, 세드릭 디고리와 함께 포트키를 타고 제422회 영국 퀴디치 월드컵 대회 결승전을 보러 간다. 해리는 생전 처음으로 포트키를 타보고 미국, 아프리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마법사와 마녀들을 본다. 물을ตื้어가는 길에 우드, 어니, 초 등 몇몇 호그와트 학생들도 만나고 위즐리 씨가 소개해주는 마법정부 사람들도 여럿 만난다. 여기서 국제마법협력부장 바티미어스 크라우치와 전직 퀴디치 선수 루도빅 베그먼을 만나기도 한다. 그날 저녁 경기가 시작된다. 경기 라인업은 전설적인 수색꾼 빅토르 크룸이 있는 불가리아 vs 명선수 7명과 파이어 볼트 7자루로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아일랜드. 경기는 크룸이 골든 스니치를 잡지만 하필 160점. 차로 불가리아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잡은 스니치이기 때문에 10점 차이로 아일랜드가 이긴다. 그날 밤 죽음을 먹는 자들이 관객 캠프를 습격해 하늘에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린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각된 건 다름 아닌 크라우치 장관의 집요정 윙키. 범인으로 몰린 윙키는 결국 해고되고 만다. 호그와트로 돌아와 4학년이 된 해리, 이번에는 예상외로 학교가 시끄럽다. 바로 기숙사 간 퀴디치 경기가 열리지 않는 대신 트라이 위저드 시합이 있기 때문. 마법 세계에서 명성 높은 3대 학교가 친선 경기를 하는 트라이 위저드는 17세 이상 호그와트 기준 67학년 중 일부만 참가가 가능하다. 보바통과 덤스트랭 대표단이 도착하고 며칠 후 드디어 학교별 챔피언을 뽑는 할로윈 날이 되었다. 덤스트랭 챔피언은 빅토르 크룸, 보바통 챔피언은 플레르 들라쿠르, 호그와트 챔피언은 세드릭 디고리. 그러나 해리는 누군가의 농간에 휘말려 불의 잔에 자신의 이름 쪽지가 들어가고 4번째 챔피언이 되고 만다. 불의 잔은 절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에 자신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그리핀도르 측에서는 자기네 기숙사 챔피언이 나왔다고 열광하는 한편 후플푸프와 레번클로는 세드릭의 영광을 해리가 뺏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와중에 슬리데린은 비난과 야유만 해대고
론마저도 해리와 멀어지는 통에 덤블도어와 헤르미온느, 세드릭, 초 등 일부 외에는 아무도 믿어주는 이 없어 힘들어하던 중 매드아이라 불리는 앨러스터 무디 신임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가 그의 뒤를 밟고 기레기 리타 스키터로 인해 머리가 아픈 나날을 보내는 해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친구이기도 한 숲지기 해그리드가 악성 소문에 시달리는 것까지 겪어야 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소동에 휘말리면서 트라이 위저드 시합을 하게 된 해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시합을 치르게 된다. 첫 번째 시합은 용앞을 통과해 두 번째 시합에 힌트가 들어있는 황금알을 가져오는 것. 세드릭은 스웨덴산 쇼트 스나우트 용을 상대로 바위를 개로 변신시켜 용의 주위를 딴 데로 돌렸다. 플레르는 웨일스 그린 용을 잠재웠는데 용이 코를 골다 불을 뿜는 바람에 옷이 그을려 버렸다. 크룸은 결마 겸 저주를 썼지만 중국 파이어볼 용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마구 날뛰어 진짜 알들을 짓밟아버리는 바람에 크게 감점을 당했지만 방법 자체는 훌륭했기에 선두를 달리는 상황. 무시무시한 헝가리 혼테일과 맞붙은 해리는 소환 마법으로 파이어 볼트를 불러내어 최단 시간 만에 황금알을 획득해 크룸과 함께 공동 선두를 찍은 후 론과 화해한다. 학생 휴게실에서 두 번째 시합에 힌트가 들어있는 황금알을 그리핀도르 학생들과 함께 열어보지만 엄청난 비명 비슷한 소리 말고 아무 실마리도 찾을 수 없어 해리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한다. 이때 맥고나걸 교수가 변신술 시간에 해리와 론이 딴짓을 하는 것을 틈타. 트라이 위저드 시합에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무도회가 있다는 공지를 한다. 챔피언들은 꼭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리는 작년 레번클로와의 퀴디치 시합 이후로 줄곧 마음에 품고 있었던 초에게 파트너 신청을 하지만 초는 이미 세드릭과 선약이 있는 상황. 그 와중에 헤르미온느도 빅토르 크룸과 함께 가기로 했고 네빌도 지니와 함께 가기로 한 긴급 사태에서 해리와 론은 궁여지책으로 파틸 쌍둥이 자매와 함께 무도회에 가게 된다. 크리스마스 무도회 날에 세드릭은 초, 플레르는 로저 데이비스와 함께 참석한다. 크룸이 처음 보는 여학생과 함께 참석한 것을 본 론은 안 그래도 구린 예복과 맞물려 열폭을 일으키고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대판 싸우는 것과 스네이프와 카르카로프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다가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세드릭한테 힌트를 줬던 보답으로 세드릭에게서 황금알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해리는 세드릭이 알려준 대로 반장 욕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거기서 울보머틀과 재회하고 그녀의 조언으로 수중에서 황금알을 열어보고 호수의 인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덤블도어의 엄청난 실수라는 기사를 읽고 기분이 엄청 상한 해그리드를 위로해주는 것도 잠시 어느새 찾아온 시합 전날까지 물속에서 숨 쉴 방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하다. 도비가 가져다준 아가미 풀 덕분에 시합날 아침에서야 호수에서 인어들에게 납치당한 소중한 사람을 1시간 안에 구해오는 것이라는 미션을 알게 된다. 여동생 가브리엘이 납치당한 플레르는 거품머리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린딜로의 공격을 받고 탈락했다. 세드릭도 거품머리 마법을 사용하여 초를 훌륭하게 구해온다. 그러나 세드릭이 초를 구하고 도착했을 때는 제한 시간을 1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크룸과 해리의 감점은 확실시된 상황. 한편 크룸은 상어로 변신하려고 했지만 불완전하게 변신된 탓에 상어 인간이 되어 헤르미온느를 구해냈다. 해리는 아가미 풀을 먹고 인어들에게 납치당한 론을 구하는 한편 가브리엘도 구해서 인어들의 증언으로 추가 점수를 받아 세드릭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는 등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면서 세드릭과 협력한다. 그 후 리타 스키터의 남몰래 실현당한 해리포터 기사가 나서 공개 망신을 당하는 등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호그스미드 방문날이 잡히고 해리 삼총사는 점식 식사 중 음식을 남들 몰래 조금씩 챙긴 후 호그스미드의 어느 언덕 위에서 시리우스랑 재회한다. 시리우스는 그들을 데리고 산속의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도주 생활을 하면서 줄곧 이곳에서 은신 중이었던 것. 그곳에서 바티미어스 크라우치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준다. 이후 해리 삼총사가 호그와트로 돌아갈 때 편지에는 본인을 멍멍이라고 부르면서 보내달라 부탁한다. 그 후 어느 날 챔피언들은 퀴디치 경기장에 집합.
퀴디치 경기장은 마지막 시험을 위해 미로로 개조되고 있었다. 미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 후 성으로 돌아가던 중 해리는 크룸과 단 둘이서 회담을 나눈다. 리타 스키터가 쓴 기사는 헛소리고 본인과 헤르미온느는 그냥 친구라며 의혹을 풀어준다. 그리고 크룸은 첫 번째 시험 때 비행술이 뛰어났다며 해리를 칭찬해준다. 그렇게 서로 훈훈하게 대화하던 중 갑자기 숲 근처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는 크라우치 장관. 정신이 나갔는지 계속 헛소리를 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해리는 크룸한테 크라우치 장관을 지켜봐달라 부탁하고 덤블도어를 부르러 간다. 잠시 후 덤블도어와 해그리드와 함께 숲으로 돌아와 보지만 크라우치 장관은 사라졌고 크룸은 기절해 있었다. 카르카로프도 곧이어 나타나고 이 광경을 보자 노발대발하며 덤블도어한테 침을 뱉고 열받은 해그리드한테 목이 졸린다. 덤블도어는 상황을 중재하고 해리를 성으로 돌려보내며 이후 늦은 시간에는 부엉이장에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점술 수업 중 해리는 갑자기 또 꿈을 보게 된다. 웜테일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볼드모트한테 질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 해리는 덤블도어를 찾아간다. 교장실에 들어간 해리는 무디와 덤블도어가 퍼지랑 말다툼하는 것을 듣게 된다. 덤블도어가 잠깐 교내를 둘러보러 나간 사이 해리는 캐비닛이 열리자 그곳에 들어있는 펜시브를 발견. 그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곳에서 해리는 과거에 크라우치 장관이 진행했던 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 카르카로프가 동료 죽음을 먹는 자들을 밀고 했고 배그먼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 롱보텀 부부를 고문한 혐의로 잡혀온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크라우치 장관의 아들이 포함된 상황들을 보게 된다. 직후 덤블도어가 돌아오자 해리는 꿈에서 봤던 일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몸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일을 벌였는지 의문을 표하지만 추측만 될 뿐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리고 롱보텀 부부에 관한 얘기는 네빌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험이 개최된다. 마지막 시험은 미로를 통과해 트라이 위저드 우승컵을 가져오는 것. 시합 도중 크룸이 플레르를 공격해 탈락시키고 세드릭에게마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날리는 등 공격하지만 해리가 저지한다. 해리는 위아래가 뒤집히는 마법을 통과하기도 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후 에크로멘투라와 싸우고 세드릭과 함께 우승컵에 다다르지만 서로 양보하다가 함께 우승컵을 잡기로 한다. 우승컵을 잡자마자 둘은 이 공간으로 들어서고 이윽고 해리는 큰 슬픔을 겪게 된다. 볼드모트의 부활과 함께 소중한 동료이자 선배인 세드릭 디고리가 자신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것. 결국 볼드모트와 해리는 정면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볼드모트의 아바다 케다브라와 해리의 무장해제, 마법 모두 통하지 않고 해리와 볼드모트의 같은 지팡이 심의 힘으로 나타난 죽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세드릭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온 해리는 세드릭의 시신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는다. 해리의 가슴 저린 오열을 들은 심사위원들이 서둘러 달려가 보고 확인한 결과 세드릭이 죽었음을 알게 되고 우승자를 축하하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통곡의 도가니로 바뀌고 만다. 세드릭의 아버지 에이머스도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지만 이내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되고 통곡한다. 해리는 엘러스터에게 잡혀들어가 지금까지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들은 후 위기에 처하는데 덤블도어와 호그와트 교수들이 서둘러 들어와서 진짜 엘러스터 무디를 찾고 변장한 가짜 엘러스터에게 진실의 약 베리타세룸을 먹인 결과 크라우치의 죽음과 자신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 털어놓으며 가짜 엘러스터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바티 크라우치 2세.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바로 이 바티가 저지른 짓. 진짜 무디는 무사히 구출되고 바티 크라우치 2세는 퍼지의 독단으로 디멘터에게 영혼을 빨아먹힌다. 퍼지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해리의 주장을 헛소리 취급하고 덤블도어의 충고마저 무시하며 떠난다. 상처와 슬픔으로 마무리된 트라이 위저드 시합이 끝나고 덤블도어는 세드릭 디고리를 위한 추도사를 하며 크게 슬퍼한 후 전교생과 교수들 앞에서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해리는 최후의 승자로서 천갈레온의 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해리는 진정한 챔피언은 디골이라며
돈을 모두 디고리 부부에게 전해준다. 하지만 디고리 부부는 해리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시신을 무사히 가져와 준 해리에게 고마워하며 상금을 거절한다. 결국 해리는 이 상금을 전부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 창업 자금으로 전해준다. 트라이 위저드 시합이 모두 끝나고 해리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감이 자리 잡았다.